네, 제가 2강에서 한국교회의 미래 이슈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교의 보편성, 공공성, 총체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국교회 그런 미래 이슈가 단순히 한국교회만의 미래 이슈는 아니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성교한국에서는 그 미래 이슈의 그런 프로젝트 팀이 뜨기 전에 저희가 이것을 좀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는 전 세계 교회의 흐름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했고요. 그 결과 저희가 그 복음주의 운동에서 한 그 케이스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바로 로잔 운동인데요. 1974년에 존 스토트와 또 빌리 그레함을 통해서 만들어진 운동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냥 활발하게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잔을 생각하는 큰 의미는 로잔에서 전체적인 그 흐름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데 성교는 변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로잔 운동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로잔 운동은 복음주의 운동에서 굉장히 그래도 바람직한 그런 운동인데, 여기 여러분들이 로잔 무브먼트라고 하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보시면은 커넥팅 인플루언서들, 그러니까 커넥팅 인플루언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그 네트워크인 거죠. 그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모으는 그런 자리가 바로 로잔 무브먼트라고 보통 여기에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기독교의 지도자들, 선교의 지도자들이 사실 로잔 운동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이 그런 모임을 통해서 발표가 되고 또 서로 토론이 되고 서로 배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그 현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고서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로잔의 주제 보고서, 다양한 영역의 주제 보고서들이 현장에서의 그런 일들과 토론과 또 성찰과 정리를 통해서 굉장히 수백 개의 그런 논문들이 나와 있어서 저희가 이 논문을 참고를 했습니다. 이 논문을 참고를 해보니까 로잔 운동은 상당히 다양한 이슈들에 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 모든 이슈들의 관심에 가장 중요한 그 부분으로 복음에 대한 계속적인 성찰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건강한 신학적인 운동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시대에 따라서 이 이슈들을 다루는 그러한 그 빈도수가 좀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급속도로 변하는 가운데 많은 현장의 사역자들이 그 현장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그 일들을 고민하고 또 함께 의논하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로잔 운동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만큼 될까, 이런 개념도 여기에 있지만 그것 포함을 해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현장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돼요. 사실 그 페이퍼의 흐름을 보면은 연두색이 2010년, 또 빨간색이 1989년, 파란색이 1974년인데요. 이런 걸 봐도 전 세계가 어떤 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고 세상의 흐름이 어떤 이슈들을 주요하게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나,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로잔 운동에서 다양한 페이퍼를 보면은 이런 도시화, 또 문화기술, 생명환경, 세계화, 자본주의, 디아스포라, 세속주의,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문제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과 복음의 성찰을 통해서 지금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또 우리는 여기서 어떤 도전을 받는가를 그 종류만 해도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가 있지만 이제 이렇게 교회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 교회가 고민하고 있으면 당연히 한국 교회도 같이 고민을 해서 이제 그런 도전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시대에 왔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런 그 모든 곳이 사실 사회고 사회 안에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교회의 역할이 훨씬 더 강조되는 지역교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또 책임이 막중한 시대에 우리가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로잔 운동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은 이렇게 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결국은 지역교회가
자신의 사명을 재발견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파워풀하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또 지역에 혼자 하는 어떤 교회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연대해서 이 연대한 결과 이 지역 안에 있는 구조적인 복합적 문제들 또 복합적인 대응 방안들을 생각하는 그런 총체성을 통해서 실제로 이 복음이 현장에 뿌리내리고 다양한 그러한 그 나라의 교회들이 또 네트워크가 되는 또 연결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21세기의 그 선교적인 일들이 촉진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선교 한국에서 다양한 분야 리더들과 함께 이 이슈들을 전체적으로 서베이하고 또 이 이슈들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한 결과 이 가운데 보시는 한국 선교 미래 이슈라는 보고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보고서의 결과는 12가지의 그 이슈들을 한국교회 리더들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12가지 이슈 중에서 조금 더 5가지를 우리가 그 이슈를 정리하고 5가지의 고민들을 좀 정리해서 보니까 한국교회 그 리더들은 이 변화에 대한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고요. 또 이 변화할 때마다 얘기하는 것은 본질로 돌아가자. 이런 이슈들에 함께 합의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뭐를 열심히 하자. 이건 doing보다는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being, 존재적 의미를 더 고민하고 성찰해야 된다라는 것에 거의 궤를 같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뭐 다양한 답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했을 때도 많은 분들의 답이 다양하죠. 저는 다양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장 일맥상통하는 그런 흐름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유일성, 이 부분들을 계속 잡아주시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영역들의 적용이 바로 이 3가지의 그 변화 위기의식, 본질에 대한 끊임없는 갈증, 그 본질에 대한 개념 규정 안에 녹아들어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과 5번 같은 경우는 약간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고 구체적인 선교, 타문화권 선교에 대한 이슈들을 좀 다루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선교한국에서는 선교학의 미래 이슈 프로젝트 팀에서는 5가지 영역의 넥스트 스텝, 우린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정과 교회 공동체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지역에서 뿌리내린 그 핵심적인 그런 구성 요소가 바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는 가운데 선교적인 공동체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선교적 정체성이면 우리 삶이 그냥 대강대강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삶과 변혁에 대한 그런 복음에 대한 갈증과 그 능동적인 참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수많은 그런 그 다문화 사람들을 우리가 선교적인 안목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새로운 기회로 여겨졌을 때 우리가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이슈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선교 단체들, 선교의 주체들, 선교의 교회가 선교사를 보낸 가운데 상당한 공동체적 그런 책임, 선교사에게 헌금을 보내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선교사들의 삶을 우리가 보장하고 또 선교사들을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책무적 관계, 또 선교사들은 선교사로서의 책무를 건강하고 정직하게 수행하는 일, 이런 상호작용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네, 다음 제가 마지막 강의에서 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할까? 이걸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